고고쇼 첫 번째 코너죠. 이 종목이 수상하다 코엔스탑에서 오늘 인기 검색 상위에 랭크된 종목들 내일장 흐름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매니저는요. MBN골드 박근호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매일경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골드 매니저 박근호입니다. 시장이 뭐 좋다, 나쁘다 지금 이분법적으로 보기는 좀 약간 힘든 상황인 것 같고요. 약간 이러한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시장이 나쁘진 않은데 내 종목은 왜 이렇게 안 움직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는 뭐 태반이라고 거의 90% 이상의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 나 저 종목, 저 섹터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업종과 종목군들은 너무 많이 올라가서 부담스럽고 그다음에 조금 떨어진 걸 사자니 좀 약간 더 불안하고 그런 생각이 좀 만연한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1분기 어닝이 다 마무리가 됐죠. 근데 정말 좋은 종목이고 싼 종목인데 1분기 어닝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조금 실망감을 안겨주면서 떨어진 종목군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싼데 조금 더 싸진 종목군들이죠. 근데 이런 종목군들 그냥 접근을 하면 안 되고 전자공시 시스템 다트 들어가셔갖고 분기 보고서를 체크를 하시면 거기 이제 뭐 사업 보고서 안에 어떤 것 때문에 실적이 안 나고 다 써 있거든요. 근데 그 실적이 안 나온 게 일회성 요인이라고 판단이 들 때는 저는 자신 있게 들어가도 되는 종목군들이 지금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군들이 시장 대비해서 지지부진한 것은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당연한 부분이니까 너무 조급함 느끼지 마시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실적이 좋을 걸로 예상했는데 안 좋아서 빠진 종목군들, 2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기업들, 말은 물론 쉽긴 합니다만은 전자공 시스템 들어가셔서 분기 보고서 안에 사업 보고서 보시면은 그 안에 다 친절하게 기업들이 설명해 놨습니다.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도 시장에서 관심 가장 많이 받았던 종목군들 여러분들과 함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고요. 오늘도 코엔스탑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지난주 매니저 적중률 먼저 확인해 볼게요. 100% 가운데요. 네, 100% 가운데 80% 기록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성적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인기를 끌었던 키워드 먼저 10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1위는 반도체 대장이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희비가 조금 엇갈리는 흐름이었고요. 2위는 반도체 기판이 차지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오늘 힘을 받는 하루였죠. 3위 차지했고요. 철강주 오늘은 내렸습니다. 자동차 5위 차지했고요. 소형 원전이 6위를 차지했습니다. 사실상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그간 탈원전을 선호했던 문정부도 소형 원전을 추구하는 요즘입니다. 6위 차지했고요. 가상화폐 7위, 자전거가 8위에 위치해 있네요. 메타버스 9위, 매각무산이 10위를 차지하면서 오늘 상당히 다양한 키워드들이 랭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종목명을 열어볼 차례입니다. 종가 상황과 함께 종목명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삼성전자 오늘 0.13% 약보합권에서 종가를 형성했고요. 대덕은 오늘 상한가에 안착하면서 정치 테마주로 묶이면서 급등 보여줬습니다. 어떤 이슈일지 잠시 후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고요. LG화학 오늘 2.5% 큰 폭으로 오르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코스피 5% 넘게 밀렸고요. 만도 오늘 자동차 부품주 내에서 가장 큰 폭으로 내리면서 주목받았습니다. 그리고 두산중공업 또 SMR 소형 원자로 관련해서 기술을 추구하면서 오늘 10%가량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요. 가상화폐 관련주 우리기술투자 급락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삼천리 자전거 또 코로나19 수혜를 받으면서 자전거 매출 증가로 주목받았죠. 그리고 청담 러닝 오늘 상승하는 모습 보였지만 종가는 전거래일과 동일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키네마스터 매각 절차가 무산되면서 2거래일 연속 급락하면서 오늘 20%가량 하락하는 모습 연출했네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한 종목 한 종목 들여다볼 차례인데요.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를 차지한 대덕인데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치 테마로 묶이면서 오늘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차기 대권 후보 행보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윤 전 총장인데요. 이번 주 월요일에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방문해서 이 대덕의 사회이사인 정덕균 석좌 교수를 만났다고 또 밝혀지면서 그에 따른 수혜를 강하게 입었습니다. 내일도 고일까요? 아니면 스탑일까요? 자, 대덕에 대한 제 의견. 일단 뭐 오늘 상한가 마감을 했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는 뭐 강세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좀 높죠. 뭐 그런 이유도 있고. 자, 일단 상한가를 간 종목군들의 흐름을 보면 사실 뭐 굉장히 여러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시초가를 완전 뛰어서 거의 뭐 상한가 가격 근처에서 시작해서 이 봉의 양봉의 길이가 굉장히 작은 봉들, 우리가 보통 갭상승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대덕같이 오늘 뭐 시초가에서 그렇게 크게 띄우진 않긴 했습니다만 장중에 장대 양봉 나오면서 들어간 종목군들, 그 다음에 상한가 들어간 종목군들이 다음날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는 사실 상한가 들어가고 나서 상한가를 몇 번 풀었다 들어갔냐도 상당히 많이 중요한 통계 수치로 나오고도 있긴 한데, 자, 일단 오늘 대덕의 상한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4년 5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이 큰 이슈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어떤 식으로 이제 수익으로 연결시키냐가 중요한데, 지금까지 내가 무슨 뭐 윤석열 관련주들, 윤 총장 관련주들이라고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몇 개 있죠. 제가 뭐 언급을 하진 않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놓쳐서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라고 굉장히 조바심을 느끼시는 분들이 대다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를 하면 완전 저점에 사서 지금까지 몇백 %의 수익을 내고 있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가 여기서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대덕의 문제가 아니라 보통 대선 테마주들은 인맥주가 있고 정책주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대부분 인맥주들만 움직이고 있고, 뭐 당연하겠죠. 아직 뭐 후보가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근데 경선 나가고 유력 후보 정해지면 그 다음서부터는 정책주 랠리가 나온단 말이죠. 인맥주들 좀 약간 불안한 느낌이긴 하죠. 뭐 그렇게 세지도 않고 최근에 대덕은 제외를 하고 신규 발굴주니까. 자, 정리를 하면 대덕은 당연히 그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대선 테마주들, 나는 테마주를 안 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저는 조금은 담궈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인맥주는 좀 늦었습니다. 그 다음에 후보군들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때 정책주로 접근을 해도 늦지 않으니까 너무 조바심 느끼지 마시고요. 대덕은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르는 종목들 보면 모든 분들이 조바심 나기 마련인데 조바심 좀 낮추시고 정책주 쪽으로 접근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또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2차 전지 관련주 LG화학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테슬라에 또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양극재를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핫했습니다.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LG화학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사실 뭐 자체적으로 오늘 뭐 테슬라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뭐 파리라고 표현을 하는 것도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보통 2차 전지를 할 때 뭐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 사실 매매라는 건 어울리는 섹터는 아닙니다. 지금은 LG화학도 지금 멀티플, 우리가 보통 퍼라고 표현을 하는 주가가 높고 낮음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높거든요. 멀티플이 굉장히 많이 주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지금 테슬라와 관련돼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장을 보는 시선, 뭐 셀을 살 것이냐 아니면은 뭐 소재를 살 것이냐, 뭐 아니면은 뭐 장비를 살 것이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 이 단어는 좀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고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2차 전지 배터리는 NCM이라는 방식을 쓰고 있거든요. NCM, 니켈, 코발트, 망간이죠. 근데 여기서 하이 니켈 쪽으로 가다 보니까 하나 불안한 게 생겼죠. 하이 니켈 쪽으로 가다 보면 뭐 니켈이 지금 90%다, 95%다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주행 거리와 관련이 된 건데, 니켈 함량이 높아지면 주행 거리도 높아지는 건 맞긴 합니다만 차가 화재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한마디로 배터리가 불안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 대부분이 쓰는 NCM에다가 알루미늄을 보태서 NCMA라는 방식을 지금 쓰고 있는데, 뭐 LNF 그다음에 오늘 뭐 테슬라 쪽에 나온 LG 화학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NCM보다는 NCMA가 시장에 대두로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뭐 고체 전지 관련돼서도 많이 공부들을 하실 텐데 아주 먼 나라 얘기입니다. 한 5년 정도 더 남은 것 같아요. 실용화 되려면 그쪽보다는 차라리 지금 시장에서 많이 통용
상용되고 있는 걸 집중하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중요한 것은 저는 2차 전지 뭐 우리가 5G에서 큰 예를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5G를 안 쓰는 분이 더 많고 5G가 안 통하는 데가 더 많아요. 그럼 그런 건 무슨 말이죠? 5G가 아직 장비라든가 이 어떤 그 안테나 같은 게 많이 생기지 않았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이 깔아야 된다. 투자도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업체들, 관련주들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죠. 주식이라는 것은 저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화전민 시장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가 미국에 가보면 아주 그냥 뭐 열몇 명이 이렇게 둥그렇게 서서 강강수월리 하듯이 나무를 껴안아도 모자란 큰 나무들이 있죠. 물론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래서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주식시장의 태생이 어떻게 생리가 어떻게 되냐면 화전민 시장 같은 느낌이에요. 확 한번 불을 비추고 이제 그곳은 다시는 좀 당분간 안 쳐다보는 거죠. 그러고 나서 다른 곳에 화전민이 옮겨가고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자, 5G 관련주들 뭐 지금도 아직 뭐 실적의 성수기가 안 온 종목들 많은데 계속 떨어지고 있죠. 뭐 비전은 괜찮은데 자, 전 이 2차 전지도 마찬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는 정말 주가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굉장히 많이는 올라왔어요. 그러나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있고 성장이라는 잣대를 적용했을 때 사실 뭐 2차 전지, 전기차 외에는 지금 특별한 게 없는 시장에서 뭐 약간의 기대감은 갖고 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가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만은 일단 뭐 수급적인 부분도 큰 어떤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기관은 뭐 계속 팔고 있고 외국인들은 조금 매수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죠. 차트 굳이 뭐 볼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내일 저는 상승 예상합니다. 고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처음 알았네요. 이 알루미늄을 추가한 NCMA 양극재를 상용화하는 건 이번이 또 처음이라는 소식도 접했는데 지금 주가 부담스러운 자리긴 하지만 일단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다음 종목 넘어가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위에 차지한 삼천리 자전거인데요. 코로나19가 또 여기 종목에는 수혜를 가져다 줬습니다. 배달 업체가 증가하면서 전기 자전거 매출도 증가를 했고요. 또 바깥 레저 활동이 늘면서 자전거 타는 인구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2분기까지도 좋은 실적이 예상되고 있는데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일단 고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사는 곳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볼 수도 있고 거의 못 볼 수도 있는데 이 보통 우리가 공용 자전거, 뭐 공공 자전거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일산에서는 뭐 따르릉이라고 표현을 하고 최근에 타요라는 이름으로 바뀌긴 했는데 지방에서 굉장히 많이 있죠. 자전거 거치대가 쫙 있고 스마트폰으로 결제해서 빌려서 타고 사실 이러한 것들이 뭐 사실 우리나라 업체들 뭐 알톤 뭐 그다음에 삼천리 이런 기업들의 수혜가 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일본에서 수입품으로 이게 조달을 하다 보니까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자전거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부품들을 계속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일본산이 많다라고 하는 뭐 언론 기사도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보통 뭐 우리가 그린카라고 표현을 하고 빌려서 타는 자동차들이 많이 나왔을 때 현대기아 자동차에 대한 안 좋은 리포트들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사실 뭐 삼천리 자전거의 최근의 흐름은 어떤 기존의 보편적인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려고 혹은 뭐 이렇게 어떤 레저를 즐기려고 하는 자전거라기보다는 방금 이제 언급해 주신 전기 자전거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적은 좋아지고 있는 건 맞아요. 실적은 좋아지고 있는 건 맞긴 한데 이게 과연 업사이드가 얼마만큼 열려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통적으로 자전거 관련주들은 봄에 많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막 성장하는 업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화전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 별로 주목받고 있는 업종이 없으니까 제가 봤을 때 조금 끼워다 맞춘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적 좋아지는 건 팩트고 오늘 대량 거래 그다음에 뭐 외국인들의 순매수 뭐 기관은 뭐 매도를 한 것 같아요.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 1차 상승은 3월 달에 나왔죠. 1차 상승 3월 달에 나왔고 그다음에 한 2달 정도 옆으로 횡보하고 오늘 대량 거래와 함께 윗꼬리 좀 약간 있는데
보통 뭐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위에서 한 틱도 안 밀리고 종가가 고가로 끝나기를 바라시는데 보통 뭐 평균적인 거지만 기술적 분석상에서 윗골이라는 것은 내일 나올 매물이 오늘 미리 나왔다는 표현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도 굉장히 좋고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뭐 테마도 조금 탔기 때문에 내일 상승 여력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상승 여력 남아 있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빠르게 다음 종목 또 넘어가 볼게요.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요. 네, 9위를 차지한 청담 러닝입니다. 비대면 온라인 수업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면서 1분기 호실적을 기록했는데 이번에는 메타버스를 접목한 교육용 상품을 출시한다는 소식으로 핫했습니다.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고네요. 자, 청담 러닝. 우리가 보통 청담 러닝 할 때 청담 러닝의 실적을 보는 투자자들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한데 그게 어떤 테마주들의 한번 그 몸을 실으면 저는 주온 글씨가 박힌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떤 큰 테마를 한번 타버리면 그 기업이 실적이 어떻게 되건 무슨 일이 있건 사람들이 관심이 없거든요. 그냥 언론에 나오는 타이틀만 보기 때문에. 근데 청담 러닝 같은 경우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실적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그 좋아진 실적이 지금 주가 상승이 어마어마한 만큼 뭐가 들었냐를 보면 윗방향도 열려 있는데 일단 뭐 메타버스 뭐 갖다 붙이기만 해도 올라가는 테마기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돼서는 아직 뭐 시작 단계고 근데 청담 러닝 실적 굉장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의견 드리는데 하나 이제 청담 러닝에 투자한 그 중국 그 회사죠. 신남양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 신남양이 청담 러닝의 그 보호 해제가 풀리는 게 제가 알기로는 한 두세 달 정도 남았거든요. 뭐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두세 달 안까지는 우리가 보통 오버행 이슈라고 표현할 부분은 없기 때문에 갖고 가시고요. 지금 청담 러닝만큼 안정되게 움직이는 종목은 이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올라가면 부담스럽잖아요. 조정도 조금씩 러프하게 주면서 올라가는 흐름 상당히 좀 좋아 보입니다. 오늘 위에서 다 밀렸고 보합으로 끝났기 때문에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은 뭐 내일을 위한 뭐 2부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라고 보여지네요. 자,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고 실적도 그리고 메타버스 모멘텀도 아직 남아있다. 주가에 더 반영될 것 같다라고 짚어주셨네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마지막에 위치한 키네마스터 짚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간 틱톡, 구글, 네이버 등 거대한 업체들이 인수 후보로 알려지면서 이 매각에 대한 주목이 상당히 컸습니다. 하지만 무산되면서 오늘까지도 급락 보여졌는데 내일장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일단 뭐 고 의견 드리는데 우리가 보통 뭐 데드캣 바운서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잘못되길 바라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 올라간 이유가 상세가 됐으니까 올라가긴 힘들죠.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키네마스터 왜 올라갔을까요? 당연히 뭐 매각 이슈, 솔본의 지분 매각 이슈 때문에 올라간 건데 일단 뭐 1조 원을 불렀다, 뭐 얼마를 불렀다 시장에서 알려진 건 없습니다만 주주들끼리 뭐 키네마스터보다 못한 기업이 외국에서 얼마에 팔렸다더라 굉장히 설왕설래가 좀 나왔고 근데 저는 지금 키네마스터가 어제 그러니까 뭐 거래일 상으로 이제 화요일이 되겠죠. 하한가, 점 하한가를 맞으신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 키네마스터 엄청 많이 올라갔는데 그 구간에서는 왜 안 사고 떨어지고 있는 걸 사셔서 갖고 계셨는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고요. 실상 만약에 매각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하루에 어떤 깜짝 이벤트로 끝나지 키네마스터가 막 정고점 뚫고 올라갈 거라고는 전혀 뭐 예상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일단 뭐 큰 의견 분석은 필요 없는 거고 정리를 하면 올라간 이유가 아예 없어져 버렸다. 그럼 떨어질 수밖에 없고 떨어졌다. 오늘 대량 거래 터졌다. 내일 데드캣 바운스의 반등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된다.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술적 반등이 나와주긴 할 거다라고는 짚어주셨네요. 그러면 나머지 종목들 의견 한 번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만 오늘은 파란불을 켰고요. 나머지는 다 빨간색을 제시해 주셨네요. 어떤 종목이 탑픽일까요, 이 중에서? 사실 좀 억지로 골랐는데
두산중공업인데요. 네. 두산중공업 갖고 계신 분들이 하나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원전을 줄이고 뭐 원전 관련돼서 두산중공업의 어떤 모멘텀이 사라져서 실적도 안 좋아지고 주가가 떨어졌다.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게요. 대단한 착각이고요. 정말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전혀 안 하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 하시는 거거든요. 두산중공업이 떨어지고 안 좋은 이유는 바로 두산건설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두산건설이 좋아지고 있느냐 더 나빠지고 있느냐를 체크를 해보면 두산건설이 지금 채무가 엄청나게 많이 줄었죠. 지금 턴어라운드 하려고 하고 있고 결론을 내면 간단하게 포인트만 짚어드리면 두산중공업의 악재는 자체 산업이 아니라 두산건설로 인한 재무구조 악화였거든요. 두산건설 어느 정도 어떤 재무적인 리스크가 마무리되는 구간에서 두산중공업도 그에 대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자, 두산중공업 매매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가격 단기 16,000원, 그다음에 로스컷 손절매 12,000원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베스트 종목은 두산중공업을 꼽아주셨습니다. 알찬 시간 고엔스탑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호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